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오늘 시장 움직인 요인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었던 반도체 관세 대신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에 일단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보복 수위를 서로 높이는 상황을 피하면서 시장의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의 위기징후로 여겨졌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이날 전 세계 자산시장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1bp가량 하락했고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6bp 내리면서 위기징후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월가는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연달아 하향 조정하면서 예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각 투자은행 간 예측치의 하단과 상단 격차가 57%로 역대 최대에 달할 만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연말 S&P 500에 높은 예측률을 부여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전략가는 우리가 완전히 틀렸고 관세를 모델링해 예측하려던 것이 잘못이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열쇠를 쥔 미 연준과 재무장관은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메시지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연준이 위기 시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번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십 년 만에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줬고 더 큰 관세 인상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연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월러 이사는 적은 폭의 관세 인상이라면 인플레이션은 연율 3%에 그칠 것이고 이때 연준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가 상당하고 침체 위험까지 높아진다면 더 빠르고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21년 물가 급등 직전에 내놨던 일시적이라는 발언도 다시 복귀시키면서 이번에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금일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 연준의 개입 가능성과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러한 관세 충격에 대한 미 국채 시장 영향에 발언을 내놨는데 인터뷰를 보면 미 재정 안정에는 위기 신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어서 오작동이 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면서 트럼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 그리고 오늘 월러 이사의 발언도 모두 들어봤는데 현재까지 연준은 평상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그 시장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파월 의장과 매일 아침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트레이더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로 인한 자금의 매도세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것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지위, 여러 안정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채권 시장에 대해 파월 의장이 특별히 우려를 표현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직접 입장을 내놨을 것이라면서 대응 가능성이 남아있고 현재는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세 정책까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는 대형 기술주인 넷플릭스의 실적과 수요일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